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매일신문 배종찬의 정치 폭격 진행을 맡은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춘삼월입니다. 네, 따뜻한 날씨 또 멋있게 피어난 꽃을 보면서 이제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에도 또 정치에도 봄바람이 들어야 될 텐데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요. 또 답답한 이 상황, 전국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 되겠지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신문 유튜브 올해 100만을 빨리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또 해외에서 보시는 많은 또 동포 여러분들도 더 기운 내시고 매일신문 유튜브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구독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손님 모시고 참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중동 사태, 우리 경제는 괜찮은지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가 조금 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봄바람처럼 또 우리 주가에도 또 경제에도 좋은 일만 있을지 한번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항구 도시죠. 바로 부산의 시정을 맡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를 네, 잘 지내셨는지요? 예. 사실 뭐 부산시장으로 이제 가신 지가 꽤 되시지만 제 머릿속에는 정치권의 장자방, 정치권의 제갈공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셨는데, 요즘 뭐 시정하시느라고 바쁘긴 하실 텐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시정이 워낙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 이게 도정하고 시정이 또 좀 다른 게, 도정은 시군으로 이 권한들이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는데, 시정은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시장이 챙겨야 되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뭐 10분 단위, 15분 단위로 이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으시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네, 정말 자갈치 시장에 또 국제시장에 우리 부산 시민분들이 박형준 시장이 뭐하노? 뭐 궁금하다 아이가 뭐 이렇게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지금 중동 사태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 시장에도 또 유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부산이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부산에서 떠난 배가 또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중동으로 가는 경우도 많을 테고, 또 중동에서 오는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을 텐데, 컨테이너 선도 그렇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오래 가면은 재앙이죠. 사실 우리나라 그 유류의 6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면 결국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그 해운 운임이 폭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기에는 좀 벅찬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또 힘이 되어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빨리 이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저희도 좀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또 뭐 매일매일 이제 또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산인데요. 자, 요즘에 가장 이렇게 뭐 꽂혀 있는 일가 중에서 많은 또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취임한 지 5년 됐거든요. 재선이지만 보궐로 들어갔기 때문에 5년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도 이 땅 사고 설계 뽑고 집 짓는데 한 3, 4년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와서 새로 시작한 일들, 뭐 기왕에 해왔던 일들은 잘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고, 새로 하는 일들을 이제 성과를 내는 시기가 지금 이제 다가오고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선거 이전에 제가 마무리할 거는 빨리
확실하게 좀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에 여러 일들을 지금 다 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말부터 금년까지 그동안 이제 쭉 진행돼 왔던 일들이 예. 하나하나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제2센텀이라고 부산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신산업 융합단지를 만드는데 그게 기공식을 이제 시작을 했고 예. 또 만덕센텀 뭐 부산 지리를 아시는 분은 이게 부산의 동쪽과 북쪽 또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는 대심도 고속화도로가 금년에 또 이제 완공이 돼서 지금 싱싱 잘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네. 내부 순환도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뭐 그런 일들도 이제 마무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고 네. 또 어제는 전국 최초로 저희가 동백패스라고 해서 교통복지 사업인데요. 4월 대중교통요금이 4만 5천 원 이상은 안 들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갖고 예. 전국에 최초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국토부가 K패스라는 형태로 좀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는 대중교통요금이 아무리 많이 타도 월 4만 5천 원 이상 안 들게. 부산에서요? 예. 그렇게 아니 돼 서울의 있고. 기후 동행 카드보다도 더 싸네요. 더 싸죠. 우리가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더 싸고 또 4만 5천 원 이하인 사람도 일정하게 혜택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대중교통요금이 부산이 제일 싸게 만든 정책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 대중교통요금 초등학생들이 저희가 무료입니다. 네. 전국에서 이것도 부산만 하는 정책입니다. 무료입니까? 예. 그래서 초등학생은 마음대로 공짜로 대중교통을 타죠. 아니 뭐 근데 이게 초등학생들이 이게 막 보채일 것 같은데요. 엄마, 우리 부산으로 이사가. 제발. 네. 그래서 우리 네. 부산이 아동 삶의 질,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이 조사한 예. 아동 삶의 질 지수 저희가 1위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동 삶의 질 지수도 1위고 청년 삶의 만족도도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하고 제일 중요했던 게 가덕도 신공항을 그러니까 여기 관심 많습니다. 착수를 하는 일인데 그것도 이제 네. 다 풀려서 곧 수의 계약을 이제 완료를 하고 또 그 예. 주변 도로라든지 철도도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게 부산의 제2의 융성기를 가져올 가장 중요한 혁신의 인프라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덕도 공항에서 이 기장이 가덕도 공항과 기장이 동서 양쪽인데 부산이 이렇게 길거든요. 바닷가를 길고 맞습니다. 길쭉입니다. 그래서 그걸 세계 최초의 대심도 수소 트램으로 예. 연결해서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시내까지 북한까지는 18분에 주파하고 예. 세계 최초의 대심도 수소 트램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작년에 이제 기재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서 금년에 본격 착수가 되거든요. 네. 이런 게 가덕도 공항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부산발 교통 혁명을 가져올 그 혁신의 인프라죠. 이걸 이제 거의 다 이제 출발을 시킨 거죠. 출발을 시켰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그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반가운 표현이 다그쳤다. 제가 아는 박 시장님은 박형준 시장은 워낙 부드러운 남자라 잘 안 다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과가 나올까 생각했는데 대심도에다가 지금 동백패스에다가 가덕도까지. 제가 이제 제 자랑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 좀 맞습니다. 좀 약간 좀 성격이 부드러운 편이라서 그렇지만 제 원래 그 인생의 모토가 외유내강이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또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일을 놔두고 게으르게 하거나 일을 미루거나 성격은 좀 급한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좀 다그치는 스타일이죠. 괄괄하다라는 또 면을 보니까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부산이 또 이 국제도시로의 면모가 대단합니다. BTS도 또 이제 부산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벌써 서울 공연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뭐 엑스포 유치가 일종의 이제 국제화의 디딤돌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 제가 가끔씩 이 외국인들한테 부산에 가봤냐 그러면 그렇게 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부산의 국제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즘 그 수도권의 청년들이 부산에 와서 밤바다 요트를 탄다든지 한번 노는 게 로망입니다. 이거 빈말이 아니고 그만큼 이제 부산이
재밌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고 그리고 그 재밌는 도시라는 것은 해외 관광객이 저희가 한 번도 300만이 넘은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364만을 기록했어요. 와. 그래서 20% 이상이고 전국에서 해외 관광객이 제일 많이 느는 도시가 부산입니다. 부산 인구 이상만큼 오네요. 예, 네. 국내 관광객도 부산이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주 인구는 우리가 조금씩 주는데 그것도 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작년에는 좀 늘긴 했는데 정주 인구보다 앞으로는 중요한 게 생활 인구거든요. 생활 인구가 이제 관광객이나 또 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나 머무는 사람들 포함한 건데 생활 인구 비율이 2.7배입니다. 정주 인구의 2.7배. 이거는 서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산이 제일 높아요. 예.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활동하는 도시가 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관광객들이 특히 해외 관광객들이 아시아 8개 대도시 가운데 여행객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네. 뭐 도쿄, 상하이 다 이게 포함해서 우리가 2위를 했어요. 와. 그래서 그 2위 한 내용을 보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이 먹을거리가 없다. 뭐 바다만 있지 뭐가 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지금은 먹을거리도 만족도가 엄청 높아졌고요. 예. 미슐랭 도시가 되면서 그 각종 먹을거리들이 아주 풍부해졌고 그리고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름다운 장소에 그 아름다운 카페가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부산이겠죠. 부산입니다. 그래서 네. 정말 한 번 온 사람들은 부산의 낭만을 한번 즐기고 가면 또 오고 싶어하고 거기에 우리가 BTS 말씀을 하셨지만 12달 내내 재미있는 페스티벌, 네. 축제, 그다음에 이벤트가 연달아 이어집니다. 그래서 BTS 같은 경우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글로벌 공연을 부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서울은 특별 공연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노력을 해서 유치를 했더니 재미있는 현상이 BTS 유치했다는 소식이 나온 뒤로 부산에 대한 검색량이 2,350%가 늘었어요. 와. 그래서 이게 브랜드 가치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게 예. 그 엑스포 유치는 비록 뭐 좀 실패는 했지만 네. 유치 과정에서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산을 홍보해 놓으니까 실제로 부산의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이제는 대한민국에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산도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국제 이 도시로서의 면모를 떨치고 있는 부산. 이것도 박형준 시장님의 노력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 BTS 7명의 전사 중에 2명 지민이와 정국의 고향이 또 부산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시장님 또 역점을 기울인 게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인데 이거 왜 이렇게 빨리 통과를 안 시켜줍니까? 왜 이렇게 부산이 노력하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인구가 늘리면 필요하다 그러는데 뭔가 재정 지원도 그렇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정책이나 일을 보면 예.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거용으로 또는 그냥 국민들 조금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일종의 정치적으로 이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옮겨오는 거는 부산 시민들의 오랜 여망이니까 예. 그거는 굉장히 부산 시민들이 좋아하고 또 그런 만큼 우리도 뭐 최대한 지원을 해서 빨리 정착을 하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이유는 해양 수도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어요? 해양 수도를 만들자는 거는 거기에 해수부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공공기관 또 해운 기업들, 회사, 법원 그리고 이 다양한 해양 산업들 이런 거를 다 오고 또 해양 수도가 전 세계적으로도 해양 허브들이 다 그렇지만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를 만들어 주자는 거거든요. 그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를 만드는데 중요한 두 개의 관건이 예. 하나는 규제 혁신이고 일종의 메가사 샌드박스를 만들어주는 거고 두 번째가 금융입니다. 예. 근데 이 규제의 그 혁신을 담고 있는 법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인데 이걸 통과 안 시켜줘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법을 누가 발의했느냐면 이현승 의원하고 전재수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전재수요? 예. 그래서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이에요. 예. 가서 얘기하면은 전혀 반대를 안 해요. 해주겠다로 그냥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왜 발목 잡냐?
이게 박형준 공이 될까봐 또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유로 지금 이걸 발목을 잡고 있어요. 또 하나 산업은행 이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금융, 네. 예, 이 해양 도시의 핵심은 금융이기 때문에 물류와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류가 있는 곳에 물자가 가는 곳에 금융이 가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예.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제 금융 도시를 여기를 지정을 해서 금융기관도 옮겨오고 뭐 이렇게 쭉 금융도시 작업들을 해왔죠. 민주당 정권부터 했습니다. 예, 민주당 정권부터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금융기관만 옮겨온다고 금융도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실제로 돌고 그게 산업과 연결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 핵심이 정책금융기관이 하여튼 이쪽에서 매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은행 이전은 바로 그때부터 주장이 됐던 거예요. 산업은행 이전. 그런데 이 지금 해양 허브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을 사실 정부 고시까지 다 끝내놨어요. 예. 그리고 그 산업은행의 비전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제 산업은행만 여기 오면 서울에서 할 거는 내버려 두고 여기 오면은 부울경 지역과 남부권 전체의 산업진흥과 산업 전환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그런 매기 역할을 하는 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예. 이거야말로 정말 안고 중에 안고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것도 정부 고시 끝나고 다 해놓은 걸 국회에서 그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둔다만 대한민국에 둔다라든지 부산에 둔다로 바꾸면 되는데 예.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양수도 만든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자가당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은행이 그 명분이 없으니까 기껏해 이제 투자공사로 대체해주겠다. 근데 투자공사는 산업은행이 고래라면 투자공사는 멸치거든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고래 안 줄 테니까 멸치 가져가라 이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예.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이게 자가당착인 정책을 하지 말고 정말 하려면 진심으로 여기를 해양 수도를 만드는 거는 부산을 위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거고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한 바퀴로 돌아가는 나라에서 두 바퀴로 돌아가는 나라로 바꾸는 건데 네. 이 거대한 역사적인 또 국가적 과제를 정치적 계산기 두들려 갖고 뭐 이게 표되는 해수부는 내려주고 예. 실제 안고 붕어빵에 안고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은행은 안 내려보내주고. 시장님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지방 노래를 부르는데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노조에 밀리는 겁니까? 그 노조도 있지만 재밌는 거는 산업은행의 그 지역구를 가진 분이 김민석 총리잖아요. 여의도. 예, 그리고 또 금융노조가 반대합니다. 금융노조가 반대하는데 근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 고시까지 다 끝내놓은 거거든요. 예. 이제 그리고 산업은행이 내려온다 해서 서울에 있는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할 기능은 서울에 두고 네. 이제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산업은행이 하느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부산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으로 광케이블이 들어오고 네. 전력 사정이 서울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를 하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또 이게 세계적인 물류 이 항만 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빅테크들이 전부 AI 데이터 센터를 부산에서 하는데 노크를 해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산업은행 옵니까? 이걸 묻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런 큰 프로젝트들은 다 금융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프로젝트인데 그걸 대출을 해주거나 보증을 해주거나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확실한 정책금융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이거에 따라서 빅테크들의 투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중차대한 일을 정말 정치적 논리로 가로막고 있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외국에 오고 싶어하는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Where is 산업은행? Where is 산업은행 in 부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데,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오는 6월에 당선될 부산시장의 임기 이 끝 무렵에 이 가덕도 공항이 완성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어떻게 이게 계획대로 일각에서는 조금 현대건설이 담당을 하나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걸 우선 수도권에 계신 시청자들이나 다른 지역은 이제 이 가덕도 공항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싱가포르가 홍콩을 30년 만에 제친 거는 싱가포르가 세계 1위의 지금 항만 도시고
거기에 이 창의공항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제공항을 결합을 해서 세계 물류 거점을 만든 거예요.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신산업, 인재양성 이런 금융을 또 결합을 해서 싱가포르가 오늘의 최고 도시 국가가 된 거죠. 근데 부산이 싱가포르 못지않은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를 경영을 하는 분들이 이게 부산의 전략적 가치를 알았다면 그 전략적 가치를 안 유일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이 남도구 총리하고 그 경제 관료들이 부산이 우리가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산을 그 전진기지 항 수출항으로 만들고 그 주변에 산업도시를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를 뚫어갖고 산업 대동맥을 연결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부산, 울산, 대구, 구미, 포항, 대전, 서울까지 이어지는 이 축이 창원이 있네요. 창원도 있고 그 대한민국 이 산업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80년대에는 부산과 부울경이 대한민국 GDP 4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부산이라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국가 경영하는 사람들이 더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싱가포르 90년대에 리관유 수상이 국제적인 그런 허브 도시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갖고 할 때 우리도 같이 갔다면 지금 대한민국 지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균형 발전도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N극과 S극 양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공항입니다. 세계 2위의 환적항이거든요. 부산이. 이 세계 환적항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경유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공항까지 만들어줬다면 이게 부산이 저절로 국제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30년을 지체해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막차라도 타자 하는 심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엑스포 유치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걸 한 5년 땡겨 놓은 건데 뭐 다시 지금 한 3년에서 5년 정도 다시 미루어지긴 했지만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계약이 곧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금년에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가덕도 공항이 있는 부산과 없는 부산은 완전히 그 기능과 위상이 달라진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항이 공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철도, 도로, 또 이 물길, 해운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되고 또 그러면서 이게 트라이포트라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런 기능을 이제 하면은 부산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공항은 그만큼 남북권의 미래를 볼 때 중요한 거점 공항이거든요. 그냥 공항이 아니라 관문공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서두를 필요가 있고 지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은 제 임기 안에 이게 이제 착공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시장님 말씀대로 6월 이전에 착공이 되는 거네요. 삽을 뜨는 거는 이제 한두 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계약이 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계약이 곧 이루어지니까 3월 내로. 알겠습니다. 금년 내는 분명히 착공이 되죠. 자, 제가 아까 괄괄한 박형준이 더 좋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또 다그치시면서 이건 좋은 겁니다. 성과를 내야 되니까요. 자, 이번에는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통합. 요즘 뭐 대구, 경북, 대전, 충남 난리법석입니다. 정당들도 시끌벅적한데 일단 부산, 경남, 울산은 이른바 PK는 예외입니다. 시장님이 이 행정통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외가 아니고요. 행정통합은 이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트랙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행정통합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중앙정부가 힘이 너무 세서 중앙정부가 힘이 세다 보니까 이게 수도권 일극체제랑 맞물려서 지역이 자주성도 없고 자기 힘으로 발전을 도모할 역량이 없으니 그러니까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다 향하니까 이 행정을 좀 이렇게 큰 광역권으로 만들어서 자원도 더 많이 동원하고 중앙정부가 권한을 더 그 광역 지방정부에 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이
정말 규모의 경제도 하고 더 큰 이 자주적 지역 경영을 해라. 예. 이런 취지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분권 있는 통합이냐 분권 없는 통합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핵심이죠. 예, 분권 없는 통합은 이를테면 초등학생 살만 찌우는 거예요. 아. 이 지적 역량을 또는 어떤 다른 기능들을 계속 강화해서 몸집이 크면은 거기에 맞게끔 정말 예.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머리는 그대로 놔두고 이게 몸만 비대하게 만들면 결국 병 걸리잖아요. 예.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에 별로 열심이지도 않았어요. 그 전에 우리 부산 경남은 이미 2년 전부터 행정통합 준비를 해서 공론화위원회도 만들고 차근차근 지금 해서 법안도 다 만들어 놓고 28년에 빠르면 28년 주민 의사를 물어갖고 해야 된다 하는 예. 그 로드맵을 다 만들어서 발표됐어요. 부울경도 논의가 되어 왔네요. 아 그럼요. 2년 전부터 이미 우리가 제일 빨리 했습니다. 예. 근데 울산은 좀 소극적이라서 부산 경남부터 먼저 하자 해갖고 지금 부산 경남은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광주 전남 통합하라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의 입장이 확 바뀌면서 막 이번 선거 전에 해야 되는 것처럼 막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박완수 지사랑 기자회견을 했죠. 우리가 요구하는 그 분권 있는 행정 통합을 하면 우리도 이번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부산 경남은 통합을 하면 광주 전남의 2배입니다. 그리고 네. 지역이 크죠, 훨씬. 예. 복잡하니까 주민 의사를 묻지 않고 했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많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마창진 통합이 그랬거든요. 창원으로 통합할 때. 그래서 이게 주민 의사들을 물어서 주민의 의사로 이 통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통합을 할 때 특별법이 분권 있는 통합 돼야지 분권 없는 행정 통합이 되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내걸고 특별법을 각 시도가 처음에 낸 특별법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5개의 핵심 권한을 중앙정부가 달라 한 거거든요. 그 핵심 권한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자치권을 달라. 자치 조직권, 인사권 이런 걸 달라. 우리가 행정을 주도를 하겠다. 근데 두 번째는 재정을 이게 국세 지방세 비율을 최소한 7대3 이상으로 해줘야 지속 가능한 재원이 마련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국토 이용권.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정부가 강이나 산이나 전부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린벨트로 통제하고 뭐 낙동강 유역 이거로 통제하고 상수도로 통제하고 그 가운데는 합리적인 통제도 있지만 비합리적 통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이제 원성이 많고 또 지역 산업 발전에도 그 애로사항이 되는 게 있으니까 국토 이용권을 일부라도 넘겨라. 그다음에 특별행정기관이라고 이 신의들이 많잖아요. 지역에 내려와 있는 이거를 광역 지방정부에 통합을 해줘라. 뭐 이런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라도 들어줬으면 그래도 성의가 있다고 할 텐데 5가지 중에 하나도 안 들어줬어요. 하나도 안 들어주고 뭘 해줬냐. 돈 5조 줄게. 그다음에 뒤에 특례조항이랍시고 뭐 할 수 있다 그걸 쫙 적어놨어요. 근데 그건 할 수 있다지. 나중에 또 가면 다른 데하고 경쟁해야 되고 실제로 그러니까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이 분권 없는 행정통합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이 막 여기에 해서 이번에라도 해야 된다 그러고 서두르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게 과연 그렇게 해서 그 뒤에 후유증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돌이키지 못하니까요. 저는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은 원칙 있는 행정통합을 같이 가자. 그래 광주 전남 먼저 간다니까 먼저 보내놓고 거기서 이제 문제점도 많이 드러날 거고 안 되는 게 많을 테니까 그런 거를 다 담아서 새로 특별법을 만들면 광주 전남도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준연방제에 해당되는 분권 있는 행정통합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 로드맵을 내놓자 같이. 연전까지는 한다. 또 주민의사도 물어야 됩니다. 주민의사를 묻지 않고 저렇게 주민투표 없이 뭐 의회에다 맡겨놓으니까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가 막 난리잖아요. 그리고 경북만 하더라도 지금 북부 지역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지역 주민들이 대구와 경북의 민심도 좀 다르고 이런데 저는 뭐 당론으로 이번엔 대구 경북 한다니까 하도록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만은 이번 행정통합은 하여튼 굉장히 불완전한 행정통합이고 예. 그리고 사실 원칙 없는 행정통합이고 정치적인 통합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대전 충남하고 부산 경남이 남는다면 만약에 남는다면 부산 경남하고 대전 충남이 곧 이제 여기도 해야 되니까 예. 할 때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도 함께 또 바꾸자. 이렇게 그 하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5조 얘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무슨 돈이 남아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게 문제는 특별법에 5조에 대한 근거 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하. 그러면 정부가 선물 주듯이 지금 5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5조라는 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무슨 근거가 있어갖고 이거를 재원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그냥 재원 마련하는 거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는 식으로 교묘하게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들에서 또 굉장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 네. 그러면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하겠냐 5조씩 계속하는 게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까지 하면 10조인데 대한민국 예산에서 10조를 별개로 확보를 한다는 게 이 빚내지 않는 이상 아마 어려울 또 채권 발행해서 네. 채무국가 되겠다 그렇죠. 이런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빚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리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 경남이나 대전 충남은 늦게 한다고 안 줄 거예요. 늦게 하더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또 주기 시작하면 20조씩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재원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요. 예.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재정권을 이번 기회에 지금 2.5대 7.5로 돼 있는 걸 2.5대 7.5 돼 있는 걸 3.5대 6.5 정도로만 바꿔도 네. 매년 5조 이상의 재원이 그 지역에서 창출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원칙대로 해야 지속 가능한 거지. 한두 해 하다가 무리가 생겨갖고 또 정권 바뀌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정한 약속을 그것도 정치적 약속을 믿고 법적 약속이 아닙니다. 정치적 약속을 믿고 통합을 한다. 저는 그것으로 인한 이 지금 이제 대전 그러니까 광주 전남 봐야 되겠지만 광주 전남은 지금부터 이제 갈등 요인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충북도 빠져 있고 지금 부울경도 이게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대한민국의 정말 항구 관문인데 여기도 빠져 있는데 말씀대로 미국의 연방 정부처럼 재정권, 경찰권, 뭐 소방권, 뭐 토지 이용권 이런 건 다 빠져 있고 오로지 매년 5조 원 준다는 이 선물에 넋이 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살짝 드는 생각이 이렇게 후다닥 하는 게 약간 선거를 앞두고 꼼수일까요? 노림수일까요? 저는 정치적 노림수라고 보죠. 그 어떤 노림수냐면 광주 전남을 계기로 해서 확 이제 행정 통합을 주도한 정부라는 그 인식을 주고자 하는 거고 예. 행정 통합에 반대한 세력을 반대한 거를 또 국민의힘 탓으로 안 되면 국민의힘 탓으로 돌려서 그 책임을 묻겠다 이런 구도였는데 네. 그 뜻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그런 의도를 갖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 원칙이 깨져버리는 거죠. 자꾸. 네. 이거 하나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박형준 시장께서도 동아대 교수 출신이고 학자이십니다. 네. 사실 부산 그러면 정말 야도입니다. 야구로도 유명합니다. 네. 우리 부산 갈매기 아이가 이러는 맞습니다. 데인데 예. 실제로 보면은 이 PK 지역이 울산도 그렇고요. 울산에는 학생고등학교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요. 부산에는 또 부산고등학교와 경남고등학교가 있고 또 마산에는 또 마산고등학교가 있고 진주에는 진주고등학교인데 교육이 왕창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물론 교육감에 우선 책임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부산으로 더 사람들이 몰려오려면 지방으로 몰려오려면 부산대학이 서울대학보다 더 좋아야 되거든요. 동아대학이 연세대학 고려대학보다도 더 좋아야 되거든요. 동의대학이 경성대학이 한양대학이나 서강대학보다 더 좋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고 이것도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됩니다. 그게 부산대나 동아대, 동서대의 책임 이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특히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몰려 올라가기 시작한 건 디지털 전환 시대하고 딱 맞물립니다. 예. 90년대 이후에. 그전에는 인서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예, 갈 사람은 가고 있을 사람은 있는 거지. 근데 그 뒤부터는 너도 나도 서울로 가야 기회가 생긴다고 90년대 하니까 학번부터입니다. 예, 인서울 경향이 생긴 거예요. 인서울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부산대학교가 스카이대학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지방의 국립대학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 다 치고 그 다음에 치게 되는 이런 걸로 바뀌는데 불과 1, 20년이 안 걸렸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디지털 시대에 자본과 인재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본과 인재가 있는 곳에 기업들이 전부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게 되고 수도권으로 집중을 하게 되고 또 IT 기술이라는 게 그런 혁신 기업들이라는 게 다 인재를 필요로 하니까 예. 자기 가까운 곳에 인재를 찾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들을 키우는 데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또 판교가 생기면서 사실은 부산에 판교 같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걸 성공을 못 시키면서 90년대 센텀이 사실 판교 프로젝트였거든요. 기억납니다. 예. 그게 실패하면서 이제 판교가 서울 옆에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거의 IT 디지털 쪽은 전부 서울로 간 거죠. 예. 그리고 혁신 기업들은 다 서울로 간 거고.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대학도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으려면은 이게 바로 분권 있는 행정 통합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 통합을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 그 지역의 대학을 살려야 지역의 혁신 역량이 살아나고 지역의 산업이 삽니다. 쇄신 산업이.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정책이 지산학 협력이에요. 그게 라이즈 정책으로 이주호 부총리가 받아들여 갖고 전국화한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부산은 그래도 지역 대학들이 우리 정책에 호응을 해서 특성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좀 해마다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 고용률도 부산이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와우. 그리고 기업 투자도 저희가 20년에 비해서 지금 5년까지 28배 늘렸어요. 이런 게 대학이 변화하고 산업이 기업들이 같이 변화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라이즈 지금 그 라이즈가 뭐냐면 지역의 대학들이 지역 산업 기업들하고 같이 먹고 살아라. 연계가 되는 겁니다. 예, 상생 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왕창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지역의 대학에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청년들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요. 수도권이 하위권입니다. 거주 때문에요. 네. 예, 거주도 그렇고 스트레스도 많고 예. 초과밀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저출생도 그에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서울에 다 올려보내 놓으니까 얘네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기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결혼 미루고 아이 놓는 거 미루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 그래서 저출생이 급격하게 심화되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뭐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뭐 하면서 내용 보니까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중앙정부가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재원을 확실하게 포괄적인 보조 예산으로 지방정부에 주고 야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같이. 지역 대학을 확실히 혁신시켜봐. 그다음에 지방 거점 대학을 확실하게 육성을 해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답을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관료들이 책상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저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년들도 알아요. 우리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 조사를 해보니까 80%가 되돌아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기회가 생기면 지역에서 사는 게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높다 하는 게 청년들 사이에서도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추세를 역전시킬 기회가 왔다. 이걸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중앙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특히 교육부를 비롯해서 과감하게 내려놔라 하는 거고 둘째는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이엔드를 만들어야 그걸 보면서 다른 데도 다 성장하는 거고 또 외부에 우수 인재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부산은 지금 거래소하고 함께 거래소가 출자를 해서 세계적인 금융고등학교를 만듭니다. 와우. 그래서 세계적인 금융고등학교를 이미 그 땅도 다 결정이 됐고 지금 진행이 돼서 거래소가 상당 1,500억 이상을 투자를 해갖고
저희도 시도 투자를 하고 해서 만들면 아마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고등학교가 될 거고요. 예. 또 국제학교도 저희가 제주도식의 국제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고 이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도 저희가 조금 더 늘려야 되고 이런 어떤 우수 고등학교와 우수 대학교들이 있어야 예. 함께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한 이 노력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교육 제도에 대해서도 교육감 이상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부산 전국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통일교 의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경남도 드루킹 때문에 실제 이 대법원 확정까지 나서 사면을 받긴 했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뭐 지금은 또 지방자치위원회 뭐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고 맡고 있는 건데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렇게 의혹이 있거나 이미 대법원 확정까지도 받아서 복역까지도 했던 사람들이 사면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이 출마를 시도하는 거 여러 가지 만감이 또 박 시장님 교차하실 것 같은데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 직접 얘기하기 전에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도덕적 기반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크게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요 저희가 정치인들이 기소만 돼도 공천 신청을 못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기소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파렴치범 또는 뭐 이렇게 부정한 일로 재질이 나쁩니다. 그런 걸로 기소가 되면 공천 신청이나 뭐 선거에 나오거나 그럴 때는 정치인들의 도덕적 덕목 가운데 그래도 국민들이 이게 자기들이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을 정치인들이 선행해서 어느 정도는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를 털고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저는 예의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깬 분이 바로 지금 대통령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무슨 전부 조작이라 그러지만 다 판결까지 나온 사람들도 있고 다 이런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검찰 욕하고 재판부 욕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하고 그냥 나오면 그만인 세상을 만들어버렸어요. 도배국 제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치의 도덕적 기반이라는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모를까. 이게 이제 사회의 이 공적 기준을 만드는 일이고 이게 민주공화국 공화국 하는데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공화주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공적 영역에서 공적인 기준을 갖고 정치 행위를 하고 또 그것을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의 어떤 공화국의 원칙, 공화주의의 원칙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도덕적 기반입니다. 근데 도덕적 기반이 와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소위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면 털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이미 제기가 되고 문제가 수사기관까지 가 있고 또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이 난 다음에 본인이 의사를 밝히는 것이 이렇게 출마를 하더라도 하는 게 우리 부산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시장님 말씀대로 바로 이웃한 경남의 경우에도 도정을 계속하던 김경수 전 지사가 확정 판결 받아서 중도하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만약이긴 합니다만 이 시장의 경우에는 광역단체 시장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라서 선거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수사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게 김경수 전 지사 같은 상황이 초래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안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전재수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가까운 분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뭐 수사를 종결하든지 그리고 수사를 종결할 때는 그 종결한 내용이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이후에 그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는 형태로 나오는 거는 그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부산의 이 전국 상황에 보면은 또 등장한 것이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해양수산부입니다. 네. 해양수산부가 오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네. 부산의 또 네. 발전에 또 이 분기점이 될 수 있어서 해양수산부가 부산 동구 쪽에 근무를 잡아서 이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 기관들도 와야 될 것이고 HMM도 온다 어쩐다 지금 뭐 민간 기업으로 전환이 돼서 올 수 있다 어쩐다 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이런 게 자연스럽게 오로지 부산의 발전만을 위해서 오면 좋은데 물론 뭐 어떤 일이든 그렇지 않은 건 없겠습니다만 대단히 좀 정치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좀 선거를 앞두고 12월 말까지 또 이게 좀 선거 국면에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해석도 나오고 있었어요. 뭐 의도가 어쨌든 간에 해양수산부를 어쨌든 부산으로 내려주는 거는 부산 시민 전체가 고마워하는 일이고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협조를 했고 저희가 이제 그 사천에 우주항공청 내려올 때보다 해양수산부 내려올 때 저희가 거의 2배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부산시가. 네. 그래서 뭐 해양수산부 직원 한 분마다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내려온 거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직원들도 그리고 잘 안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내려온 거는 그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부산을 해양 수도로 키우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부산 시민들이 다 환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환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 수도를 제대로 키우려면 해양 허브로 이걸 키우려면 이 아구가 맞아야 됩니다. 금융까지. 그래서 금융도 제대로 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산업은행 이전을 해수부도 내려줬는데 산업은행은 정부고시까지 끝나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도장 하나 찍으면 끝나는 걸 그걸 왜 안 해줘?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내려오면서 산업은행은 안 해준다는 거는 이거 해양수도 만들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정치적으로 잠시 이득 보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내려준 거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해사법원은 저희가 5년 한 10년 가까이 노력을 해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인천하고 이제 나눠 먹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된 거죠. 그렇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저희는 조금 불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해사법원도 이번에 내려오게 됐고 또 해양 공공기관들도 이미 싱크탱크는 거의 그 대한민국 싱크탱크 중에 대부분이 부산에 내려와 있었고요. 이제 남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 그런 것도 이제 내려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해운 대기업들을 이쪽으로 결집시키는 일입니다. HMM 이전도 저희가 이전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새 정부가 HMM도 이전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지면 저희 부산시는 큰 해양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게 진짜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 허브 도시가 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 시장님 말씀대로 내친 김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까지 HD현대는 또 울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좀 간단치가 않고 아니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본사도 부산에 내려오면 좋겠네요. 좋죠. 지금 제가 기껏 한 일은 대기업 본사 이전하는 거는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R&D 센터, 삼성중공업, 현대오션 그리고 HD하고 저희 또 하나 어디입니까? 대우.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고 삼성중공업하고 그다음에 현대, HD현대 그 세 개의 R&D 센터가 다 부산으로 왔습니다. 와우, 잘 됐네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고. 그것도 성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부산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난 5년간의 새로운 부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또 뉴 부산 구상을 하신 것이고, 자, 좀 더 인구도 좀 더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또 이제 몇 가지 이제 대심도나 또 동백 패스나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가덕도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지금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뉴 부산의 앞으로 이제 진행을 더 해야 되는 핵심 예. 사업 설계. 예. 그 제가 이제 크게 보면 두 개의 비전을, 하나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네. 이건 삶의 질이 높은 부산. 두 번째는 그 글로벌 허브 도시. 이 두 개는 연계돼 있는 거거든요. 부산이 재미있고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활력 있고 또 매력적이고 그리고 따뜻한, 사람 관계가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게 이게 다 이 두 가지를 다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15분 도시 정책이 저희 그 핵심 정책이거든요. 이거 인상적이었어요. 예, 15분 도시 정책은 이미 국제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데 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이 15분 내에 산속을 들어가거나 바닷가 길을 걷거나 강가를 걸을 수 있는 도시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쏙쏙 그 접점으로 갈 수가 있네요. 예. 산이 10개고 바다가 비치가 7개고 큰 강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는 대도시이고 이걸 살려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갈매길을 269km 조성을 했고요. 아름다운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을 했고 15분 도시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자기 집 가까운 곳에 가능하면 15분 거리 내에 자기가 원하는 개인이 시민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건강 관련 또 문화 관련 교육 관련 또 의료 관련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시설도 좀 촘촘히 있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예. 개인으로의 홀로서는 행복이 없으니까 함께 나와서 서로 만나고 친해지고 함께 즐기고 함께 배우면서 행복을 추구하자는 게 우리 15분 도시 정책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걸 이제 그 높이 평가받아서 리브캄 어워드라고 해서 예. 그 리브캄 어워드에서 저희가 15분 도시 정책이 금상과 기준상을 2개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그 수상 그 이유가 그거예요. 대도시에서 소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굉장히 뛰어나다. 예.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저희 앵커 시설이 어린이 문화복합공간 들락날락이라는 건데 그 들락날락을 지금 109개 만들었는데 그게 어린이 도서관, 디지털 체험관, 교육관 이런 걸 다 통합한 모델입니다. 이것도 세계 최초의 모델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놀고 배우고 친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맥락에서 동네마다 하나씩 지금 만들고 들락날락. 있습니다. 들락날락. 많은 아이들이 들락날락 하겠네요. 예, 지금 200만 명이 이미 이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들락날락 때문에 다른 데 안 간다는 그 부모들도 생길 만큼 지금 그것도 유엔 공인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분야에서 72개국이 경쟁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쓰는 정책은 대도시이면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예. 사람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이런 걸 그래서 시골 같은 대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게 제 비전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서울과 부산이 같은 대도시이면서도 서울보다는 부산이 정이 넘치는 도시 네. 서울보다는 부산이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도시 또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도시 이런 걸 지향하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재밌는 게 KBS, MBC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부산 KBS도 조사했고 MBC도 조사했는데 부산 분들이 시민들이 부산에 사는 게 만족스럽다 하는 대답이 MBC는 79.5%, KBS는 75%가 나왔어요. 이게 몇 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예. 그래서 결국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이 네. 제 모토인데 부산 분들이 이제 부산이 살기 좋다는 거를 더 많이 이해하고 알고 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런 그게 저는 제가 5년 동안 한 성과 중에 제일 큰 아니 근데 시장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시장님을 박형준 시장님을 야단 안 칠 수가 없어요. 지금 정이 넘치는 부산 아이가 자갈치 왔나 달맞이 고개 왔나 됐나 그다음에 아니 지금 자연인데 이렇게 부산 시민들의 만족도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높은데 사람들이 이걸 박형준 시장이 했다라는 걸 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지금 우리 길 PD 이 부산에 성과에 있는 그 그림이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실 수 있으면 저도 깜짝 놀란 게 지금 보십시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시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전국 1위 고용률. 네,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투자 유치가 우선 그 신산업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보다 28배가 늘어서 지금 총 19조 4조 원을 투자 유치를 했고 와. 그 결과와 연결이 되는 건데 고용률 상승률이 전국 1위입니다. 저희가 지금 68.8%까지 올랐고 상용직 근로자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인구는 줄었는데 상용직 근로자는 는 거죠. 그리고 국제 금융지수 센터 지수가 36위에서 24위로 뛰어올랐고 그 스마트 도시 지수라고 이것도 세계 최고 평가 기관이 진행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62위에서 8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전 세계 8인가요? 예, 전 세계 8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2위죠. 그리고 창업 도시 수준 그것도 처음으로 저희가 아시아 20위권에 그동안 우리가 창업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그 육성을 했는데 계속 더 보여주세요. 더 다른 것도요. 네. 그리고 뭐 이 외국인 관광객이 어쨌든 지금 364만 명, 저기 3만 명 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 인구만큼 해마다 외국인들이 옵니다. 예, 외국인 관광객 8명이 오면 인구 1명 느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생활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작년에 개관한 부산 콘서트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우리나라 최고의 연주자들 사이에 음향이 좋은 콘서트홀 그 이름이 나기 시작했고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이 오케스트라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공연을 하면서 이름이 나고 있고 오페라 하우스하고 함께 앞으로 명소가 될 겁니다. 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여보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아니 물론이지. 그게 중요한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네요. 예.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곳곳에 그 좋은 앵커 시설들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저 중에 들락날락은 아까 소개를 했고요. 우리 동네 ESG 센터라는 게 뭐냐면 그 어르신들이 폐플라스틱이나 폐품들을 가져와서 그거를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서 그 자원봉사도 하고 소득도 얻고 그리고 이 아이들도 환경 교육도 시키고 이런 센터입니다. 이게 정책 만족도가 95% 이상 돼서 저희가 지금 구마다 하나씩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그 환경 분야의 그 오스카상이라고 하는 그린 월드 어워즈에서 작년에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집에만 있지 않고 함께 나와서 즐기도록 또 일하도록 만드는. 아니 지금 옛 시장 간사도 내놓으셔가지고 40만 명이 방문했는데 이 시장 간사가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고 역대 시장이 그걸 이제 안 내놨는데 제가 이제 내놔서 관사 없으니까 근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내놓고 제가 저걸 내놓으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공적인 공간을 시민들한테 그 내놓을 때는 최고의 시민으로 대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그 공공시설이나 공간을 하나라도 정말 최고 수준의 디자인과 품격을 갖춘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모범 사례로 저희가 도모원을 그렇게 기획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부산 와서 도모원 한번 가보세요. 힐링의 공간으로는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아주 좋고 커피도 맛있고 그래서 지금 뭐 관광객과 시민들이 지금 40만 이상 1년밖에 안 됐는데 40만 이상 방문을 했고요. 이것까지 볼까요, 시장님? 지금 또 뭐 상을 많이 받았네요. 전국 1위 아동 삶의 질, 전국 1위 청년 삶의 만족도, 특광역시 1위 시민 행복 지수 1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아시아 6위 부산 시민으로서의 삶의 만족도 아까 여론조사에서 결과에서 75% 만족. 이게 뭐 대학으로 치면 A 학점이고. 제가 뭐 지금 공약 달성률도 92%라서 제가 이제 계속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생활체육 참가율이 64%에서 80.2%로 올랐다는 게 저는 굉장히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결국 건강을 유지하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친해지는 건 스포츠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 시설을 촘촘하게 더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제 그거인데 그게 실행이 됐고 예. 그 가운데에서도 그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부산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7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예, 그 다리와 낙동강까지 연결해서 저희가 작년에 세븐브릿지 투어라고 자전거 대회를 했더니 이게 대박이 났어요. 와우. 그래서 CNN에서도 이제 보도를 하고 네. 온 사람들은 와, 거의 이제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인스타에 워낙 많이 올라가고 금년부터는 이제 그걸 더 확장을 해서 몇 년 안에 저게 세계적인 자전거 대회로 예. 저희가 성장을 하려고 하고요. 또 뭐 국제 마라톤 대회도 금년에 새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사시사철 재미있는 부산, 사시사철 매력적인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2028년에 우리 부산이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수도를 계기로 해서 정말 부산의 그 수준과 위상, 품격과 안목을 예. 한 단계 완전히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 어려운 질문 하나 여쭤보고 끝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박형준은 열심히 했는데 잘 하려고 하는데 부산하게 움직였는데 당에서 뭘 안 도와주네요. 당이 뭐 시끄럽고 리더십 갈등이다 그러고 공천관리위원장은 뭐 지금 현역 단체장도 안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뭐 컷오프를 하려고 하는 건지 당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은 뭐라고 얘기할 얘기들이 많을 텐데 예. 지금은 무엇보다도 선거를 지금 한 석 달도 안 남은 상태잖아요. 그래 코앞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그 동안에 그 잘잘못 뭐 또 서로가 불만인 점, 감정적인 골 이런 것들 제가 2020년에 통합운동을 주도를 해서 그때 통합을 한번 해본 적이 있잖아요. 통합위원장을 맡아서 통합을 만약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은 다 접어야 됩니다. 당 지도부 비판하는 것도 접고 또 이 바깥에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내부에서 문제 있다고 해갖고 그걸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접고 지금은 진짜 하나가 돼서 지방선거에 매진을 하자는 쪽으로 결의를 모아야 되고 지방선거는 이기는 선거를 해야죠. 이기는 선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선거에서 지면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기는 선거를 하려면 그런 관점에서 메시지든 담론이든 정책이든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좀 기획을 갖고 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후보자인 만큼 제가 뭐 지금 여기서 그걸 일일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좀 적합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에서 최고의 책사로 그리고 광역단체장으로 거듭났던 박형준입니다. 앞으로 뭐 선거도 있고 하지만 가장 궁금한 것은 인간 박형준으로 정치인 박형준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끝으로 충분히 1번 카메라 보시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대한민국을 늘 고민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정말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보수 진영의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부산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어느 때보다도 부산만은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 있고 그게 단순히 부산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뛰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옆에 부산 한번 좀 화면 비춰주십시오. 부산 갈매기 캐릭터입니다. 우리 그죠? 북입니다. 북이. 네, 북입니다. 북이가 웃고 있네요. 네. 이건 도로 안 가져가시고 두고 가시는 거죠? 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에 선물로 북입니다. 인기 좋습니다. 이 북이가 요즘. 소통 캐릭터. 지금 가운데 있는 저건 뭡니까? 이거는 우리 브랜드입니다. 비를 나타내는 우리 부산이네요. 부산 이즈 굿. 부산 이즈 굿이 우리 브랜드인데요. 알겠습니다. 부산 이즈 굿.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좋아야 할 텐데요.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들 매일신문
유튜브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귀한 손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